도교 사상에 따라 예부터 롱은 슈이셴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귀한 신분을 롱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왕가의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하여 애조화에 등장시킨 것이다. 주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옛날 백두산에 후징셴 구장준이란 자가 있었다. 개성 후수산의 산신과해 사이에 캉종이란 아들을 낳았다.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동치마 내호 아들을 낳으니 이가 곧 왕잔의 선조 강충이다. 강충은 순후슈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손호술은 첸이라는 딸을 두었다. 이 진해가 탕나라 쉔종 이 천하를 돌아다닐 때 서로 만나 칭을 통한 후 아들을 낳으니 이 사람이 바로 조디겐이. 작제건은 용제안을 낳고 용건은 왕건을 낳았다. 진해는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며 재주가 많았다. 15살 때 그의 언니가 우관산 꼭대기에 올라 오줌을 누웠는데 그것이 흘러 천하에 넘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깬 언니가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진이가 비단 치마로 언니의 꿈을 샀다. 언니에게 다시 꿈 이야기를 하라 하고 이것을 잡는 신용을 하며 품에 안기를 3차례 하였다. 이때 탕나라 선종이 황폐자로 있던 시절 샨추안을 두루 유람하고자 하여 바다를 건너 페이장의 시푸에 이르렀다. 어느 날 송유해준 후링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고 이곳은 반드시 도읍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 따르는 이가 이곳은 바젠셴이 사는 곳입니다 라고 하였다. 선종은 바오유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선종은 옷이 터진 곳을 꿰매달라 부탁하였다. 보육은 기뻐하며 큰딸에게 밍을 받들게 하였다. 큰딸은 문지방을 넘다 넘어져 코피를 흘리게 되어 동생 진해가 다이신하게 되었다. 2사람은 칭을 통하게 되었고 진해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선종이 헤어지며 나는 탕나라의 구이싱인이라 라고 하며 활과 화살을 주었다.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도록 하여라. 10달 뒤 진해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작제건이라 하였다. 아버지의 부재 상태에서 태어나는 건국 영웅 주맹등과 같은 맥락으로 전통을 잇고 있다. 작제건은 철이 들면서 자꾸만 어머니를 졸랐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진해는 작제건의 아버지가 당나라 황태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선종이 남겨준 활과 화살을 주었다. 이에 아들은 죄코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며 당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다. 항해를 하던 종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컴컴해져 배가 3일 동안 나아가지 못하였다.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될 듯 기우뚱거렸다. 배 안의 사람들이 불안하여 잔을 쳤다. 점과에는 배 안의 가오루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그를 제거해야 한다 라고 나왔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작제건을 물속에 던졌다. 그러자 안개가 개고 순풍이 불어 배는 나는 듯 가버렸다. 한비엔 물속에 던져진 작제건은 얼마 뒤 눈을 떴다.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던 그는 자신의 몸이 우뚝 솟은 바다 가운데의 바위 위에 있는 것이었다. 문득 한 늙은이가 절을 하며 말하였다. 나는 서해의 용왕인데 날마다 신시의 늙은 여우가 치성광열의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1월 성신을 구름과 안개 사이에 벌려놓고 소라를 불러 북을 치며 풍악을 울리며 와서 이 바위에 앉아 용 존경을 읽는 통에 견딜 수가 없다오. 내가 들으니 그대가 활을 쏜다고 하던데 부디 나의 재해를 물리쳐 주시오. 이 은혜는 내 잊지 않겠소. 작제건은 용왕의 부탁대로 그를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화살로 쏘아 죽였다. 그는 명사수였다. 서해 윤광이 크게 기뻐하며 곧장 작제건을 용궁으로 안내하여 푸짐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은덕에 보답하겠다며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다. 내 소원은 동쪽 땅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 땅의 임금이 되려면 그대의 자손 3권 건국 위에 기초를 다진 작제건과 그의 아들 용건, 그 손자이자 고려시조 왕건 3대가 다 이름의 건이 들어간 달을 기다려야 할 것이오. 그 밖의 것은 그대의 뜻대로 될 것일세. 그때 뒤에서 한 노파가 어찌하여 그의 딸에게 장가들려 하지 않는가 하기에 작제건이 그 말에 따라 윤광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칭하니 윤광은 맏딸 저민이를 아내로 맡게 하였다. 그녀가 바로 왕건의 할머니이다. 윤광의 사위가 되어 아리따운 공주와 며칠을 보낸 호우, 후후가 서해 윤광에게 키바오를 받아 돌아가려는데 용녀가 아버님께는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가 있는데 이 칠보보다 훌륭한 것들입니다 라고 일러주었다. 이에 작제건이 칠보를 돌려드리고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얻어가고 싶다 하였다.
무트로 올라온 그들은 리챙 장장과 창링 포구로와 그곳 용안청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일레니안 남짓 살았는데 어느 날 돼지가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버텨 작재건이 돼지에게 말하길 만일 이 딸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 고 하니 돼지가 송유엔 안쪽 기슭에 이르러 드러눕더니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작재건이 마침내 그곳에 새 집을 지었다. 그곳은 왕건의 우다이추 강충의 옛 집터였다. 부부는 아들 사형제를 두고 행복하게 지냈다. 장남의 이름은 용건이었다. 하지만 작재건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 바로 아내인 저민이가 집의 우물을 통하여 몰래 서해 용군과 왕래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하루만은 비밀스럽게 할 일이 있으니 절대 알려 하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하였다. 만약 몰래 엿본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재건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하루는 벼르고 있다. 가만히 숨어 맨 틈으로 엿보았다. 저민이가 갑자기 무서운 황룡으로 비안하더니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아내의 뵌 모습을 본 적이 없던 그는 너무나 놀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용녀가 돌아와 성을 내었다. 부부의 도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에 제일 중하건을 약속을 어겼으니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민이는 롱이 되어 우물에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재건이 아무리 간청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작재건은 에이호우의 이추찡캉 다이왕이 용녀는 유엔창 왕호우로 추존되었다. 이후 왕건의 후예는 몸에 용비늘이 나 있다든가 우왕 이 죽을 때 자기가 왕건의 정통자손이라는 증표로 몸에 용비늘을 보여주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로 왕건이 롱선이라는 말이 조선시대에도 널리 퍼졌다.